자, 다음으로 소개할 문화유산은 이 한 명의 장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고선지라는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선지 장군은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현대 중국의 지도를 보시면 중국의 서쪽 끝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서쪽 끝으로 가면 카슈카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또 서쪽으로 이동하면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미르 고원에 위치한 타슈크루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이곳은 과거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 석두성이라고 하는 약 140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두성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고선지 장군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 고선지 장군은 고구려의 유민인 이 고사계라는 사람의 아들로 당나라의 장군에 올라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자, 중구의 사서인 신당서의 권 135를 보면 이 고선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용모가 나오는데요. 자, 고선지의 용모가 어땠냐면 수려하고 또 무장답지 않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는 고선지가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고선지는 아버지로부터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또 고선지는 실제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당서라던가 아니면 신당서, 자치통감 같은 중국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 고선지와 그의 아버지 고사계는 고구려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 구당서와 이 신당서의 고선지전에는 고선지 부자를 정확하게 고구려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선지의 아버지인 고사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고구려에서 당나라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고선지가 당나라에서 장군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 고사계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우선 고사계는 이 당나라의 무장으로서 이 안서절도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안서라는 지역은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쿠처현이라는 지역의 일대로서 실크로드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자, 당시 당나라 조정은 이 서역을 통치하기 위해 이 지역에 안서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였고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고사계를 이 지역의 절도사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고사계는 자신이 세웠던 공을 아들인 고선지에게까지 돌리면서 이 중급장교에 머물러 있던 당시 고선지를 유격장군으로까지 임명하게 됩니다. 자, 고선지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740년경입니다. 당시 이 천산산맥 서쪽에는 투르크 계통의 부족이 당나라 조정에 대항해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현종은 이 안서도호부의 책임자였던 부몽영찰이라는 인물에게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부몽영찰은 자신이 직접 난을 진압하지 않고 자신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 고선지에게 정보를 맡겼고 이 고선지는 불과 2,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공적으로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당시 고선지는 이 소수의 기병으로 적의 배후와 측면을 기습 공격하는 어떤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서 상대의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후 고선지의 공적은 이 중앙 조정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고선지의 벼슬은 안서도호부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도호라는 지위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 고선지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선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현종 때인 747년,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 북서부 지역인 소발률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정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때를 고선지 장군의 제1차 원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선지는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수도 장안에서 약 3,500km나 떨어진 이 소발률국으로 진격하여 이 지역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발 고도가 무려 4,000m가 넘는 산맥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2007년에 이 지역을 직접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걷는 곳조차 힘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고선지의 군대는 이 해발 4,000m가 넘는, 높은 경우에는 해발 7,000m가 넘는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소발률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석두성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석두성이 바로 고선지가 소발률국 원정을 나섰을 때 원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군대를 주둔시켰던 바로 그곳입니다. 고선지의 군대는 이 원정에서 소발률국 주변 이 72개 나라로부터 항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발률국 원정 이후 고선지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무려 현대 전쟁사에서도 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공격했던 것과 비견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선지는 이 소발률국 정벌 이후 안서 절도사로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750년이 되면 이 고선지는 제2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 지역의 석국이라는 곳으로 이 출정을 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석국이 이슬람 제국의 아바스 왕조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자 토벌을 위해 원정을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마르칸트 사막을 횡단하여 석국을 정벌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고선지의 군대는 국왕을 생포해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안으로 호송했던 이 석국의 국왕이 처형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석국의 국왕이 처형당하자 이 서역에 있던 각 나라들과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751년 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당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키르기스탄 접경에 위치해 있는 탈라스 지역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고선지는 이들 연합군을 막기 위해 7만의 정벌군을 편성해서 세 번째 원정에 나서게 되죠. 이 전투가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입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결국 5일 동안 계속된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제국에 패배하게 되고 고선지의 군대는 괴멸하게 됩니다. 비록 고선지의 군대는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지만 이 탈라스 전투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이슬람 제국이 부딪힌 전쟁으로 세계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나라가 이 탈라스 전투에 패배함으로써 당나라의 서역 팽창이 저지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슬람 세력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면서 아랍 상인들의 교역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가 가속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탈라스 전투는 이 문명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중국이 당시 독점하고 있던 종이를 만드는 기술, 즉 제지술이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 이슬람 문명으로 전파되고 또 유럽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탈라스 전투 이후 당나라 현종은 이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서역 원정에서 명성을 떨친 이 고선지를 하서절도사와 우임군 대장군이라는 직책에 임명하였고 755년에는 이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자 진압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여서 난을 진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출정 중에 이 고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부관에 의해 모함을 당하였고요. 결국 이 처형되기에 이르는데요. 자, 고선지는 고구려의 유민이자 이민족으로서 이 당나라의 절도사에까지 오른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특히 이 당시 당나라 사람들은 이 당나라의 번성에 기반해서 다른 문화권의 민족에 대해 어떤 우월감과 그리고 깊은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만국의 민족과 이민족이라는 어떤 굴레를 가지고 당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고선지 장군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질 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 세계 전쟁사의 천재적인 지략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이 고선지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